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MK 나노님 감사합니다. 파파 두루미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쵸?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 지금 뭐 트위터의 정신이 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 한국에서 FS 베타를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체감하는 게 저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웨이모라든지 크루즈에 대한 얘기, 그 친구들이 이게 시장을 이렇게 어느 정도 조성을 해주는 게 테슬라한테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스케일업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소비자한테는 경쟁도 중요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법적인 면이나 인프라스트럭처 면에서도 오히려 시너지가 나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치 테슬라가 거기에 비해서 엄청 떨어지는 것 같이 또 제가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서, 근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웨이모는 날씨가 안 좋으면 자율주행 못한다라는 거를 더 정밀한 맵을 통해서 날씨 안 좋은 걸 좀 그나마 피해가 보겠다는 건데, 테슬라는 어떻게 할지, 여기는 라이다라든지 센서에 습기 차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하겠다는데, 물론 생각해보니까 이미지로도 가능한데, 그러면 웨더맵을 진짜 이미지로 그걸 다 뽑아낼 건지. 근데 HD맵을 안 쓰죠, 테슬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가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런 걸 과연 테슬라는 금방 쫓아가니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대규모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긍정적인 게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해도 깔려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FS 베타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저 말고, 지금 저도 쓰고 있지만 조만간 영상을 올릴 거지만, 저 말고 지금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트위터에서 FS 베타 지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달해 볼까 하는 겁니다. 거기 메인 게임으로 가기 전에 테슬라 리퍼럴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님께 다시 감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차를 사는 거는 이것만 보고, 타이틀만 보고, 니네 차 안 팔리니까 이거 다시 복구했지.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역시나 그 리퍼럴에 보면은 솔라 루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 사서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근데 전에는 돈으로 줬는데, 이거를 크레딧으로 줘서, 그러니까 좀 일종의 테슬라 마켓같이,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전이도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리퍼럴을 제 걸 확인해 보니까, 딱 한 분이 제 걸 이용해서 솔라 루프를 오더를 넣으신 것 같은데, 잘 설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솔라 루프는 솔라 패널은 아픈 손가락이다. 그리고 이거 하면 6,000 크레딧인데, 이제 그럼 이런 크레딧을 받아서 슈퍼차저 마일을 살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액세서리를 사는, 요 정도 수준이지, 뭐가 차가 안 팔려서 이거 리퍼럴로 지금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는 점. 제 리퍼럴을 쓰시면 저도 받고 하시는 분도 받습니다. 근데 차는 없다라는 게, 아직 이거를 할 만큼은 아닌가 봅니다, 테슬라가. 자, 이제 FSD 베타에 대한 반응인데요.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좀 늘어지는 것 같았는데 69.31을 지금 받았죠. 지금 10일을 보면은 10일이 지금 받기 시작했다고 지금 홀마스 캐달로그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 역시도 이거 뿌린다고 합니다. 땡스기빙 전에 베타 11을 이제 뿌리기 시작했고,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는 지오펜스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상, 맵상에서 제한적으로만 이게 됐던 게 이게 없어졌고요. 캐나다 토론토에선. 그리고 점수가 이제 81점인데 이거를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다 뿌린 게 아닙니다. 아직도 못 받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번에 진짜 와이드 릴리즈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도 밝혔듯이 진짜 연말이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손을 떼도 웬만한 제한적 구간은, 특히 하이웨이가 대표 중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손가락 2개 얻는 것도 저도 귀찮아서
그럼 이제 하위에서는 정말 전방만 보면 GM 슈퍼크루즈 같이 그러면은 참 이러니 테슬라의 팬이 생기는 거고 테슬라에 대한 좀 뭐랄까 응원? 이런 게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서 주식도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선 다시 한번 이게 체감이 안 돼서 좀 그런 비판적인 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못 보면은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진짜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패스트 베타를 몰게 되면은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이 뭐냐면 주차된 차에 대한 디스턴스 이거는 근데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이 써보질 않아서 그전에도 워낙 잘했으니까요. 근데 매뉴버가 정말 스무스한 건 맞습니다. 전보다 악셀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고 눈에 띄게 좋아진 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훨씬 더 진해졌습니다. 물론 UI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파크 버튼이니까 나왔는데 화면상에 이제는 웬만해서 그게 아주 자동으로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뭔가 좀 폴리시드 된 느낌 저도 좀 이렇게 시스템이 그래픽이 더 가다듬어진 효과랑 정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훨씬 진해진 거 그게 확실히 들어왔고 다른 분들이 하이빔에서 전에 제 영상 보고 구독자님들도 이걸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좋다. 근데 더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첫 번째로 써본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거죠. 출퇴근할 때 잘해야 한두 번 개입하는 정도고 라이드가 너무 편합니다. 너무 컴포링합니다. 이거는 차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는 회사입니다. 역시 남이 운전해주는 것만큼 편한 거 없다. 그러면 제가 운전 자세에서 이렇게 자세를 좀 늘어지게 취할 수 있다라든지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 때문에 사람이 간사해서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그거에 맞춰서 이게 조금씩 경계가 좀 느슨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방은 꼭 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홀마스 카탈로그는 여기 V11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대되고 이랬는데 이분이 first impression은 안 좋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또 비판을 또 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주의한다라는 거죠. 너무 기다립니다. 이런 사거리에서 옛날 같았으면 요 전 버전이죠. 2.4 했으면 확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간을 너무 보더라고요. 진짜 오랫동안 있어서 뒷차가 빵빵거리게.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 같았으면은 틈이 나면 무조건 갔을 텐데 이번에 가지 않는다라는 점.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세팅이 뭐 칠링이나 에버리지나 어그레시브가 있는데 이거를 바꾸면은 좀 더 좀 자기 성향에 맞게 여전히 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본인 성향에 맞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척의 또 유튜브를 보니까 척도 트위터에 바로 올리고 이분도 여전히 여기 가서 여기 말고도 이제 공원도 가시는데 여기 가서 이제 테스트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결론을 내린 게 결정하는 면, 그러니까 레인 선택이라든지 디시전 메이킹이 더 나아진 것 같다라는. 여기 지금 보시면 그레이 에리아, 이게 지금 왕복 몇 차선을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트럭 들어오죠. 근데 이걸 기다렸다 차가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이걸 뚫고 나가는 게 저는 놀랬습니다. 별의별 상황이 다 나오는데 이런 거를 3.1이 핸들링을 한다라는 게 이거는 진짜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상상 초월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율주행이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로보택시가 될까? 이런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참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너무 많이 주니까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단지 이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회사들은 지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테슬라가 어떻게 캐치업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스케일업 하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른 경쟁사들도 유심 있게 보는 거지. 지금 대규모로 할 만한 회사는 아직까지 테슬라 말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날씨 안 좋으면 라이다고 뭐고 안 된다는 거 이미 웨이모가 인정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또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블룸버그에서 한국 얘기가 나와서 아시아에 공장 지으면 이제 한국을 좀 유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도 이렇게 오가는 것 같았는데요. 왜냐면 한국에 LG라든지 좋은 지금 테슬라를 서포트 해주는 기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 테슬라는 LG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CATL한테 LFP를 받아서 모델 3 기본형은 인산철을 쓰죠. 근데 그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원자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는 그게 LG로 되는 거 아니냐, 2170 LG의 배터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LG가 좀 더 빨리 반응을 해서, 그냥 러 머티리얼 문제가 있죠. GM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 못 받는다고. LG 거를 가져다가 LG 거를 가져다 쓰면은, 근데 LG의 러 머티리얼이 그거를 만족시켜야겠죠. 그래서 파나소닉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조금 때문에. 근데 LG가 빨리 대응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테슬라도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 서로 공생입니다. LG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계속 LG가 엄청나게 막 다 쓸어버릴 거다. 당장 보면요, 테슬라가 차를 많이 안 팔면요, LG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폭스바겐이나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내연기관들의 속마음, 그리고 더군다나 리세션 때문에 투자를 지금 유보하고 있죠. 조금씩 이제 스탠스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배터리 업체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전기차가 빨리빨리 안 터진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현재 이 많은 걸 사줄 수 있는 예나 지금이나 전 바뀐 게 없습니다.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점. 단기간 내에 이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얘만큼 많이 사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전에 이게 1000이었죠? PE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인데 이거 구글에서 갖고 온 겁니다. 구글이 틀렸나요? 근데 아무래도 반영하는 게 전체를 약간은 이게 트렌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PE 레이쇼가 LG가 235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이게, 저도 지난번 방송에서 이게 1000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건데 몇 번을 확인해도 1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말고도, 구글 말고도 마켓워치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245? 270? 이거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보는 게 그래도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235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50입니다. 테슬라의 주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전에 받았던 PE 레이쇼에 보면 참 매력적인데, 한번 연말에 딜리버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제도 얘기했듯이 수요는 다시 리포러를 보더라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산이 문제지.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테슬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천지 어느 회사가 이렇게 슈퍼차저를 미친듯이 깝니까? 고속 충전을 지금 4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미친듯이 까는 회사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요, 갈 길이 멉니다. 이걸 물론 다른 회사한테 개방을 하죠. 그렇지만 거기 있는 테슬라 마크를 보면서 그 충전하시는 분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서 의논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게 별로 소통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 구독자님께서 제대로 이렇게 찝어주셨듯이 결국 장거리를 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장점, 그러면서 옆에 충전하면서 자율주행 FS 베타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 보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캐틀맨 3 이번에도 제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테슬라 덕분에 참 여행을 그렇게 이렇게 무계획으로 가도 편하게 어디서든지 충전하고, 장거리도 너무 쉽게 가다 보니까 무계획인데 한번 여행 블로그도 올려봐야 될까요? 근데 이 캐틀맨 시티에 보면 96개입니다. 96개짜리 고속 충전, 초고속 충전소가 테슬라 말고 이런 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나요?
그냥 전방위적으로 뭐 인프라든 자율주행이든, 그리고 이번 땡스기빙 때 위켄드에 공짜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완전 공짜는 아니고요. 주로 서부 캘리, 네바다, 오클라호마, 뭐 텍사스 요 정도고 업피크일 때, 그러니까 피크 타임이 아닌 일때 공짜로 땡스기빙 로드트립을 도와주는 겸, 그러니까 장거리를 뭐 밤에 가게 되면은 그때 충전하면 공짜라는 거죠. 뭐 소소하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회사는 아니지만 뭐 싫은 면도 있지만, 이런 명절 때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이런 따뜻함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있어서 압도적인 건 뭐 너무 입이 아프고요. 매번 같은 결론 내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그런 걸 베이스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지 드라이하게 다른 회사들의 기술이라든지 테슬라가 금방 접목시킬 그런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